안녕하세요, 코스코 최과장입니다. 이번에는 GSSI사의 GPR 방식 철근 탐사 장비 스트럭처 스캔 미니의 후처리 프로그램인 SS 리포트의 사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럭처 스캔 미니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면 코스코 유튜브 페이지 다른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SS 리포트는 GSS사의 GPR 데이터 포맷인 DGT 파일을 다 읽을 수 있으나 현재는 스트럭처 스캔 미니 측정 데이터 처리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데이터 불러오기 및 처리, 레포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는 구매하실 때 받으신 USB 안에 들어가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코스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코스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cosco.co.kr로 접속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SS 리포트 통합 설치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가장 하단부를 보시면 다운받기라는 버튼이 보이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설치 파일을 압축 해제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은 설치 파일이 나타나고요. 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설치 자체는 금방 끝나고요. 락키를 꽂지 않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용 락이 없다는 팝업 창과 함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보시는 바와 같은 단축키가 바탕화면에 설치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락키를 꽂고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키를 꽂고 난 다음에 SS 리포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실 수 있고요. 기본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여실 때는 상단부에 열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불러오실 수도 있고 측정하신 데이터 폴더에서 직접 드래그로 여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파일이 열려 있으면은 새 창에서 열까요? 라는 팝업 창이 추가로 뜨게 되고요. 여기서 얘를 선택하시면 추가로 창이 하나 더 열리면서 데이터 화면이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에서 우선은 마킹을 제가 임의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하면 이런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킹 버튼을 눌러 이렇게 마킹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메뉴를 잠깐 설명드리면 왼쪽 상단에 기본 헤더 파일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따로 수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는 방금 제가 마킹한 마킹 정보들이 되어 있고요. 요 맨 처음에 거리는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 그 깊이는 요 마킹점의 심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요 간격은 첫 번째, 두 번째 마킹 사이의 간격,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의 마킹의 간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단부에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기가 됩니다.
그 하부에는 마킹, 마커, 숫자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마킹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마킹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마킹을 체크 해제를 하시면 찍어도 마킹이 되지 않습니다. 마커와 숫자 같은 경우에는 마커와 숫자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색상을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부에 있는 슬라이드 바는 이 특정 데이터 파일의 가로 너비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가운데 이 디스크 모양을 클릭하시고 그 상태로 좌나 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파일 전체의 너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비를 본인이 보기 편하게 맞추신 다음에 우상단을 보시면은 몇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우선 개인 선택이라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고요. 이 개인 값에 따라서 데이터의 명암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0.1에서 2배까지로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거 말고 다른 숫자를 고르시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개인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예를 들어 3 적용을 하시게 되면 3의 개인이 들어간 데이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율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신데요. 알고 계시는 다른 유전율이 있으시면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서 심도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 반전 같은 경우에는 클릭할 때마다 좌우가 반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마킹도 같이 따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간 개인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이 오실로스코프 데이터 창에 점들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포인트 개수를 몇 개까지 늘릴 것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이라고 하게 되면 이 포인트 개수가 8개가 생기게 되고요. 이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명암을 따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하부의 데이터들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는 데이터로 판단을 하고 이 원을 잡고서 좌측으로 옮기시게 되면은 이쪽은 데이터가 이제 흐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개인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 하면은 포인트를 잡고 우측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진한 명암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두드러지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싶으시면 구간 개인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방금 설정하신 대로 이 하단 부분은 개인 부분이 아주 적게 설정되고 원하시는 부분만 크게 설정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저장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DGM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마킹 파일을 따로 저장하시는 겁니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DGM이라는 파일이 추가로 생성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파일을 여실 때 마킹 파일을 같이 불러와서 마킹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설정을 보시면 몇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의 부분은 수평축의 단위, 그 오른쪽에는 심도축의 단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철근 탐사기로 센치 정도로 단위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단부에 있는 치수 간격 같은 경우에는 요 스케일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말하는 거고요. 자동 간격을 해 놓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어느 정도 간격으로 표기를 해주고, 만약 이게 싫고 예를 들어 수평축을 10cm 간격으로 스케일을 정렬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자동 간격을 해제하시고 여기다 10을 기재해 준 다음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상단부가 10cm 간격으로 스케일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자동 간격을 보통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킹 설정은 아까 이쪽 하단부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마킹 사이즈 그리고 숫자 폰트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나눔 스퀘어 아주 굵게 이렇게 하고 사이즈 자체를 22로 하겠다 확인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마킹 사이즈가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스코프 창 위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좌랑 우가 있습니다. 우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오실로스코프 창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요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JPG 파일명 삽입이라는 체크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레포팅 같은 걸 할 경우에 그림 파일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 그림 파일에 이 파일명이 같이 표기가 되게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시는 옵션입니다. 우선은 제가 추가로 마킹을 몇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찍고요. 요 데이터 창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선택줄 삭제, 전체 삭제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지금 마구잡이로 찍어 놓은 마킹을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정렬을 하게 되면은 시작점에서 가까운 위치부터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마킹 번호가 쭉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림을 할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깊이 방향으로도 올림과 내림이 가능합니다. 깊이 정렬을 할 경우 제일 위에 지표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1번, 그 다음이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마킹이 정렬이 되고요. CSV 저장을 통해서 요 마킹 정보를 따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CSV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킹 넘버와 기존 평균 최대 최소값 통계값까지 같이 엑셀로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마킹된 것들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거를 삭제하시기 위해서 이 테이블에서 16번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16번을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마킹 삭제 모드로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여 그 영역을 설정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3개의 마크를 삭제할까요? 라는 확인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이해를 하시게 되면 삭제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우클릭 메뉴 설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마킹 삭제 모드, 그림 저장 관련, 엑셀 저장 이런 옵션들이 뜨는데요. 위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킹 삭제 모드는 아까 보신 바와 같고요.
다음 그림 저장 옵션 3가지가 있는데 요 데이터 화면 자체를 그림 파일로 JPG 파일로 저장해주는 옵션입니다. 각각의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림 저장만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화면과 스케일만 표기가 되고요. 그림 저장인데 마킹 포함을 하시게 되면은 마킹이 이렇게 같이 포함된 데이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화면 저장을 하시게 되면 요 데이터 화면 그대로 옆에 오실로스코프까지 포함된 요런 그림 파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엑셀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킹 정보와 그림 파일이 한꺼번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본 크기로 보기, 원본 크기로 그림 저장 옵션이 있는데요. 원본 크기로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원본 사이즈에 맞게 스케일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옵션이 있는 이유가 데이터 화면을 열게 되면은 데이터 창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쭉 위아래로 길게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 이대로 그림을 저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다 원본 크기로 그림 저장 옵션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 원본 사이즈로 그림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도 변경이 있는데요. 심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위치를 찍고서 심도 변경 할 경우에 현재 이 위치가 12.7cm 심도인데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15cm더라 라는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으실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요 심도를 15cm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유전율이 6으로 되어 있는데 15cm로 바뀌면서 유전율도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게 되고요.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 유전율에 맞춘 심도로 다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평 시종점 변경, 수직 시종점 변경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수평 시종점 변경을 누르실 경우에 데이터의 전체 길이는 188.9cm가 되고요. 이 중에서 일부분만 필요하다 할 경우에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사용자의 취향에 맞도록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cm부터 125cm까지만 필요하다 할 경우에 여기 50cm를 넣고 종료 위치를 125cm 까지만 하겠다 라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그 부분만 잘려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직 시종점 변경을 통해서 요 밑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30cm 밑으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잘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 화면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여기 실제 데이터 파일의 크기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시고 수평 시종점도 그 수치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창 숨기기를 누르시면 좌측에 있던 데이터 창이 사라지는 거고요. 숨긴 상태에서는 보이기로 메뉴명이 바뀝니다. 스코프 창도 마찬가지로 숨기기를 누르시게 되면 오실로스코프 데이터가 사라지고요. 메뉴명도 보이기로 다시 바뀌어 있죠. 보이기를 누르시게 되면 다시
나타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코프 자동 맞추기, 스코프 이동 켜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스코프 이동 켜기를 먼저 해서 보여드리면 이 스코프 화면에 좌우로 화살표가 나타나고요. 이 화살표를 좌클릭해서 데이터의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간혹 너무 습하거나 한 곳에서 측정한 데이터 파일은 이 전체 축 자체가 가운데 축이 0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를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 맞추기를 하시게 되면은 알아서 가운데로 맞춰주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자동 맞추기만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다 맞게 되고요. 만약 자동 맞추기를 한 결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스코프 이동 켜기를 켜신 다음에 좌우로 데이터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부에 보시면 여러 파일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러 파일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여러 파일 열기, 여러 파일 작업이라는 버튼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근 탐사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뉴를 만들어 놨고요. 우선 여러 파일 열기를 눌러 보시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여신 다음에 각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 각 파일을 열어서 마킹이라든지 기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여러 파일 작업 버튼을 눌러 보시면 그림 저장 옵션, 엑셀 저장 옵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여기 리스트업된 파일들을 한꺼번에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SS 리포트의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우측 상단에 정보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SS 리포트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도움말 버튼을 눌러서 매뉴얼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매뉴얼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 매뉴얼을 통해서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SS 리포트의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코세코로 문의 주십시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